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귀신이나 초자연적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공포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런 공포썰 중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허구이며 재미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준영은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 도심을 떠나 외갓집에서 한 달을 보내기로 했다. 외갓집은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었고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외할머니와 외아버지는 준영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하셨고 준영은 그곳에서 어릴 적 추억을 되새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외할머니가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 집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집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집으로 마을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밤마다 창문에서 하얀 손이 자신을 부르는 것을 봤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집 주변에서 낮게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준영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겨 직접 그 집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준영은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났다. 마을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는 왠지 모르게 으스스해졌지만 준영과 친구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드디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은 예상대로 낡고 폐허가 되어 있었다. 창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었고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주저했지만 준영은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어두컴컴했고 먼지가 자욱했다. 준영은 손전등을 켜고 집 안을 둘러보았다. 잘 안 보이는 곳마다 으스스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발밑에는 부서진 가구와 오래된 신문지 조각들로 어수선했다. 그러다 갑자기 어디선가 한기가 느껴지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준영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지만 호기심이 겁을 눌러 행동을 멈출 수 없었다. 갑자기 뒤쪽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준영은 깜짝 놀라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이 급해진 준영은 서둘러 돌아가려는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문 근처에서 들렸다. 준영아,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그 흐느적거리는 소리는 내부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졌다. 친구들은 준영을 촉구하며 빨리 나가자고 했지만 준영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기에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그 방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는 손전등 빛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다. 구석에 서 있는 건 하얀 옷을 입은 소녀였다. 그녀는 준영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놀란 준영은 말을 걸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순간 소녀는 천천히 사라져갔고 방 안에는 다시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준영은 자신의 호기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으며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다. 집 밖으로 나오자 친구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맞아주었다. 그때 준영은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장소에 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후로도 준영은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며 가끔 소녀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마치 토요일 밤의 꿈처럼 말이다. 이후 마을에서는 그 집을 둘러싼 괴담이 줄어들었지만 간혹 준영 혼자 그 길을 지날 때면 어딘가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시간이 흘렀고 준영은 성장하며 그날의 일을 거의 잊어갔다. 하지만 가끔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걸을 때면 그 집에서 들었던 기이한 소녀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생 시절 자취를 하던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고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시원은 대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지만 건물이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싼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새벽 2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아서 뒤척이다가 갑자기 층간소음 같은 것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옆방 사람이 자다가 뒤척이는 소리겠거니 했습니다. 고시원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고스란히 들리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그 소리는 이라고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여자 목소리인데 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걸으니 섬뜩했습니다. 소리를 무시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더 가까이 들리는 것처럼 느낌을 주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인 채 두려움에 떨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고시원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현관문 옆에 귀를 대고 서 있는 동안 흐느끼던 여자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어? 함께하기로 했잖아. 너무나 또렷하게 마치 내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리며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마침내 소리가 멈췄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어보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가 너무 조용해서 도리어 더 오싹했습니다. 설마 꿈이었나? 아니면 누군가의 짓궂은 장난인가 하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간 그 소리는 계속 되풀이되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여자의 흐느낌과 그리움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점점 간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나는 도무지 그 고시원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한 달 만에 짐을 챙겨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하던 날 그 고시원 관리인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리인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 그 고시원에서 한 여학생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삶을 마감했는데 하필 그 방이 제가 거주했던 방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밤마다 여자의 흐느낌이 들린다는 이야기가 간간히 들려왔던 것이죠. 관리인은 조용히 제게 짐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제 편히 쉬길 바라죠. 이후로 저는 그 고시원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밤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졌고 잠들기 전에 항상 불을 켜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경험은 생생히 떠오르며 저를 소름 돋게 합니다.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여전히 많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의 정원담이라는 매우 오래된 집이 있었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 집의 역사는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집주인은 한 가족으로 부모와 두 아이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들은 외부의 사람들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들이 이주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후로 집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다. 밤만 되면 사람의 웃음소리와 발걸음소리가 들렸고 집 근처에 가면 사라진 가족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보기도 했지만 그중 누구도 하룻밤 이상 머물렀다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 중 일부는 실신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고 다른 이들은 이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심한 공포에 떨며 마을을 떠났다. 그러던 와중에 이곳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는 방송국 팀이 나타났다. 그들은 주위의 소문을 듣고 이 집의 미스터리를 풀고자 했다. 팀은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설치하고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초반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상황이 달라졌다. 갑자기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고 장비들이 제멋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갑자기 화면이 꺼지고 녹음 장비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소리는 점점 커져서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을 거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들 중 몇 명은 희미하게 도와줘라는 단어를 들었고 한 명은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었다. 다음 날 팀은 급히 마을을 떠났고 그 사건 이후로 다큐멘터리는 방영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후로도 그 집에 대한 그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으며 집에 대한 기록은 모두 삭제되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정원담의 공포스러운 명성을 강화시켰다.
이 집의 비밀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다가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긴다. 오래된 나무에 가려진 채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아무도 그 문을 다시 열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집을 지나가는 이들은 저 멀리서 가끔씩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오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이 그 집의 비극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그곳을 맴돌고 있는 것일까?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작은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종종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에 나는 그녀와 함께 지내며 집안일을 돕고자 했다. 그 집은 오래되었고 목재로 지어진 전통적인 한국식 가옥이었다. 곳곳에서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첫날 밤, 나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방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누군가가 걷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규칙적이지 않고 마치 무언가를 질질 끌고 다니는 듯했다. 처음엔 할머니가 깨어나신 줄 알았지만 방문을 열어 내다보니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찝찝한 느낌을 떨칠 수 없어 방문을 잠그고 다시 누웠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계속 발생했다. 한밤중에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는 집 근처 숲속에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소름이 돋아 서둘러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가장 괴상했던 것은 집안의 거울이었는데 밤이 되면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밤, 결국 나는 참다 못해 할머니에게 이러한 이상 현상에 대해 물어보았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오래전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예전에 이 마을에는 작은 학교가 있었고 그곳에서 비극적인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당시 많은 아이들이 그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고 그때부터 마을 주민들은 자주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다고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날 밤은 더욱 무서워졌다. 나는 잠들기 전에 방문을 단단히 잠그고 불을 끈 채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러나 몇 시간이 흐른 뒤 방 안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을 떴다. 방 한 구석에는 희미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것은 작은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내게 다가오고 있었다. 온전히 공포에 찔린 나는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아이는 내 곁에 다가와 흥얼거리는 듯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방에 들어와 불을 켜졌다. 실루엣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방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할머니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이곳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단다. 그냥 흘러가는 이들일 뿐 신경 쓰지 말거라고 말씀하셨다. 그 후 나는 그 집에서 한동안 잔소리를 듣지 못했다. 마을을 떠나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그 여름밤의 경험은 오랜 시간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그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할머니의 작은 집과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떠올리곤 했다. 그곳은 여전히 나에게 공포와 미스터리의 장소로 남아 있었다.